작은 그릇은 빨리 채워집니다. 큰 그릇을 채우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작은 그릇을 보며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공을 담아낼 그릇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순간의 성공에 도취하지 말고 돈을 버는 능력과 더불어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돈을 지켜내려면 그 성공을 담아낼 그릇부터 키워야 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는 매스컴에서 종종 듣곤 합니다. 갑자기 굴러들어온 돈을 담아낼 그릇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책 돈그릇을 키우는 6가지 방법은 돈이 아닌 성공을 담아낸 그릇을 뜻합니다. 자신의 크기만큼 손님을 담고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 매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가장 먼저 사람을 담으라고 강조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분명 한정되어 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성장시키면 일의 영역과 역량이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돈그릇을 키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홀로서기, 고객 창출, 소비 심리, 사람, 리스타트, 자기 절제를 꼽았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삶에 필요한 노하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노동부자에서 시간부자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돈그릇을 키우는 6가지 방법,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욕심값을 내지 않고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나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다. 누구는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되어 조기 은퇴를 했다는데 누구는 코인으로 돈 복사에 성공해 외제차를 몬다는데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급여를 보면 도저히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한다. 코인이 불장이었을 때 당시 매장에 식사하러 온 손님의 80%가 코인 이야기를 했다. 20대 청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식사 시간 내내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했다. 상대의 얼굴만 봐도 보유 종목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오죽하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코인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받았다. 그런데 돈을 벌고 싶은 사람과 이미 많은 돈을 번 사람의 우선순위가 다른 듯하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비투, 영끌, 묻지마 투자,
무질성 투자를 기본으로 부를 축적하려 하고, 이미 돈을 번 사람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통해 돈을 다루는 힘을 키우려고 한다. 돈을 버는 능력, 이를 담을 그릇, 돈을 지키는 지혜가 바로 그것이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돈은 결코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 특히 돈을 다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온 일확천금은 어린아이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까지 큰 화를 입히고 만다. 코인이 불장이었을 당시의 일이다. 어느 날 친구 B가 찾아왔다. 동전 코인에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무려 3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름 없는 잡코인에 3천만 원을 투자한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건지 무모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잃지 않고 큰 돈을 벌었으니 축하할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 투자 상담을 요청하기에 당장 그 돈을 모두 찾으라고 조언했다. 그가 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내 그릇이 작다면 이를 키우기 전까지 돈을 다른 그릇에 맡겨놓는 게 낫다. 특히 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부동산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투자 고수들은 이것을 에셋 파킹이라고 한다. 에셋 파킹은 자산과 주차가 합쳐진 말로 정치, 경제가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의 부호들이 선진국의 부동산에 자산을 묻어두는 것에서 유래된다. 당시 무주택자였던 B에게 10억 원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남은 20억 원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80억 원짜리 건물을 추가 매입할 것을 권유했다. 은행 이자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해결하고 그 건물은 내 건물이 아니다. 나는 건물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라. 내 말대로 그렇게 3년만 살면 너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써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다. 80억 원짜리 건물은 가만히 써도 최소 연 8% 정도 가격이 상승한다. 20억 원을 투자해서 연 6억 원을 그냥 벌 수 있는 것이다. 연수익으로 따지면 무려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물 가격만 오르느냐? 아니다. 월세도 함께 오른다. 말 그대로 돈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 B에게 매입을 권유한 10억 원짜리 아파트는 1년 후 16억 원이 됐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친구였기에 적당한 건물이 나오면 연결해 주겠다고 말한 뒤 기분 좋게 자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B는 수익을 현금화하지 않았고 그새 코인이 폭락하여 30억 원이 6억 원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본전이 3천만 원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6억 원도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남은 6억 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남은 6억 원도
바로 현금화해야 내 돈이 된다. 6억 원이 다시 3천만 원이 될지 300만 원이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를 일이다. 비는 만져보지 못하고 허공으로 날린 27억 원에 대한 아쉬움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홍역을 치렀다. 지금이라도 남은 6억 원을 현금화해야 하는데 그 돈이 언제 다시 30억 원이 될지 모르니 쉽게 꺼낼 수도 없다. 투자한 금액의 제곱의 제곱, 그 제곱의 제곱을 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돈에 체하면 약도 없다는 말이 딱 맞다. 후배 C가 있다. 평범한 직장인 C도 3천만 원을 투자해 1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들은 어쩌면 그리 쉽게 돈을 버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아무튼 수익금으로 슈퍼카를 사고 싶다는 C에게 슈퍼카를 사든 아파트를 사든 내 마음대로 하고 일단 현금화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그런데 며칠 뒤 만난 C도 돈을 못 빼고 있었다. 그새 고점 대비 20%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남은 수익이라도 당장 찾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으나 C는 다시 고점을 회복하리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돈은 단 며칠 만에 10분의 1로 쪼그라들고 말았다. 그리고 남은 돈을 또다시 재투자하여 큰 손해를 봤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지간한 멘털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B와 C는 꽤 오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신기루같이 사라진 돈에 대한 미련과 언젠가 또다시 찾아올 기회를 놓지 않기 위해 온종일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이다. 투자할 거면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로 하나의 기술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돈보다 시간을 먼저 투자해야 한다. 단순한 요행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말이다.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구태의연하기 그지없는 성공 스토리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먹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패에 대한 서사를 논할 때 잃은 것 말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잃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수많은 투자 전문가도 돈을 버는 것보다 내 돈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10인용 압력밥솥에 20인분의 밥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결국 돈은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만큼 고인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릇은 제 스스로 깨진다. 그리고 욕심은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한다. 실제로 B와 C는 자신들의 욕심값으로 큰 손실을 지불해야 했다. 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정성이든 욕심값을 내지 않고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 대책 없는 후불 인생을 경계하라.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면서도 좀처럼 만취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공에 도취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만취한 사람처럼 몸을 흔들거리면서 자신은 똑바로 걷고 있다고 말한다. 자만하지 않겠다. 조심을 잃지 않겠다.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다라고 외치는 순간에도 그들의 어깨는 한껏 올라가 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위험하다고 아무리 경계해도 눈과 귀를 막은 그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낭떠러지로 취한 걸음을 옮긴다. 눈부신 성과, 쏟아지는 주위의 찬사,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통장의 잔고에 취한 결과다. 한 가지 예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느 프랜차이즈 대표는 현재 자기 집조차 없는 상태다. 공격적인 투자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과도한 소비에 빠진 결과 그 많던 돈이 허공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속빈 강정 같은 회사는 언제 허물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드머니도 없는 상태에서 재투자라는 명목으로 매장 확장에 열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투자가 아니라 소비 영역에 가깝다. 거래처 사장님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만날 때마다 새로운 매장 오픈 이야기를 한다. 실제 울산 번화가에서 매장을 4곳이나 운영하는 재력가이기도 하다. 그런데 월말이면 상황이 달라진다. 고기 결제 대금 500만 원이 없어서 전화를 피하고 통화가 되면 늘 앉는 소리를 하기 바쁘다. 그러고는 그 비싼 수수료를 물어가며 카드 할부로 대금을 결제한다. 성취에 도취된 사람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자영업자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이다. 가게 문을 6개월 후에 닫느냐, 1년 후에 닫느냐, 10년 후에 닫느냐 하는 시간의 차이일 뿐 모든 가게는 언제나 문을 닫게 되어 있다. 외국은 수백 년대를 이어가는 가게도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에 취한 사람들은 지금의 영광을 평생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한다.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라도 발견한 듯 지금과 같은 수익이 계속 통장에 쌓이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돈을 버는 능력은 있으나 이를 지킬 지혜가 없기에 수익을 주는 자산이 아니라 사는 순간 부채나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소비에 올인한다. 오늘 빌려 쓰고 내일 갚으면 된다라는 대책 없는 마인드로 후불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명 대박집 사장이나 고수익을 올리는 전문직 중 일수를 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쉽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실제로 월 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식당 주인이 한 명 있다. 남들이 들으면 헉 소리 나는 수익이지만 그는 매번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다. 매월 1,500만 원을 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남아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500만 원은 이미 빌린 일수 또는 대부업체의 이자로 나가고 없다. 그가 이런 악순환에 빠진 이유는 평생 2천만 원을 벌 수 있으리라 라는 착각 때문이다. 당장 이번 달 수익이 1,000만 원으로 감소해도 그는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부족한 금액은 일단 빌리고 벌어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그는 결국 얼마 전 파산 신청을 하고 말았다.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자. 월 수익 1,000만 원이라고 하면 하루 평균 수익은 30만 원이 조금 넘는다. 15일 동안 소비를 참으면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일주일을 참지 못한다. 대신 500만 원을 먼저 당겨 쓰고 하루 30만 원씩 30일 분할해서 900만 원을 갚는 방법을 선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억 원을 벌었어도 수중에는 몇백만 원의 현금이 없다. 흔히 인격은 잔고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딱히 그런 것만도 아닌 듯하다. 잔고는 풍족할지 몰라도 인격이 빈곤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 결국 인격은 잔고가 아닌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링 위에 올라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는 사람에게 응원은 하지 못할 망정 어서 빨리 수건을 던지라고 유혹해서는 안 된다. 이를 악물고 투혼을 불사르는 사람에게 기권을 권하고 자신과 같은 구렁텅이에 앉아있자고 권해서도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타인의 노력을 허무함으로 깎아내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착한 욕망과 착한 욕망을 축소시키거나 파괴하려는 나쁜 욕망이 있다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이 있다. 나와 주변을 이롭게 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욕망,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상처 주는 욕망이 아니라면 그 어떤 욕망도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방향성을 잃은 욕망은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뿐이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라. 금수저, 건물주가 아닌 이상 돈을 모으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지출을 줄이거나
소득을 늘리거나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것이다. 로또나 주식, 코인 등 일확천금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지만 이는 선택받은 몇몇 사람의 이름으로 여기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20, 30대가 소득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도 일정 규모의 종잣돈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 30대가 현실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너무 뻔하고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라서 미안하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돈을 써야 할 시점을 착각하는 듯하다. 임시소득, 그러니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 소득을 실제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통장 잔고가 0원이라도 신용카드라는 소비 여력이 있으니 일단 쓰고 월급을 받아서 갚는 식이다. 돈을 써야 하는 시점은 따로 있다. 돈을 써야 할 시점, 그러니까 명품백이나 자동차를 구입해야 할 시점은 아르바이트를 계획할 때나 시작할 때가 아니다. 취업이 확정됐거나 출근 날짜를 받아놓은 시점도 아니다. 소비를 해야 할 시점은 내 노동의 대가, 즉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이후여야 한다. 직원들이 마시는 커피값, 식대, 회식비 등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내가 유일하게 인색한 부분이 바로 가불이다. 장사하는 지인들에게도 가불은 절대 해주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면 지인들은 가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주는 사장이 무슨 사장이냐고 반문한다. 자기도 돈이 급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애들이 오죽 급하면 가불까지 하겠냐는 것이다. 가불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돕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나쁜 습관을 답습하는데 일조하지 말라는 뜻이다. 딱히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돈 버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급여 생활로는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다고 투덜거리는 후배 A가 있었다.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으니 현재를 최대한 즐기며 살겠다고 노래를 부르는 녀석이었다. 그런 A가 운 좋게도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다. 첫 월급을 받은 후 신이 난 A는 평소 눈여겨봤던 고가의 구두를 구매했다. 그런데 구두를 사고 보니 그에 어울릴 만한 슈트가 없더란다. 구두에 맞춰 슈트를 구매하고 보니 이번에는 가방이 문제였다. 가방은 안경으로, 안경은 다시 시계로 이어졌다. 결국 A는 갚고 쓰고 갚고 쓰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를 악물고 한두 달만 소비를 멈추면 카드값에 쫓기지 않는 선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한두 달을 참지 못해 카드값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로또, 코인, 주식, 스포츠 토토 등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코인으로 큰 돈을 벌 욕심이 없었다. 그럴 그릇도 안 되니 하루 커피값이나 치킨값을 벌려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A는 커피값은커녕 원금 회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있겠는가. 달콤하고 맛있는 빵은 혀를 즐겁게 하지만 몸에는 이로울 게 없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자극하는 충동적 소비 또한 마찬가지다. 살만 잔뜩 찌우면서 건강을 망치는 패스트푸드처럼 충동적인 소비는 내일의 나를 빚의 노예로 만든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술 먹지 말 것, 외롭게 살 것,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 것. 갚고 쓰고 갚고 쓰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A에게 내가 요구한 것은 딱 3가지다. 술 먹지 말 것,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 것, 외롭게 살 것. 이렇게 말하자 A는 억울한 표정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인생을 그렇게까지 살아야 할까요? 라며 물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맞다. 하지만 너희 친구들이 직장을 다니고 편의점 알바하고 배달 라이더를 뛰면서 게임 캐릭터를 키울 때 너는 자기 자신을 키운다고 생각해봐라. 딱 1년만 미친 사람처럼 너 자신을 가둬봐라.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라. 아마 1년 뒤면 엄청 피폐해져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피폐함은 네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다. 대신 통장을 봐라. 1년 만에 1,500만 원을 모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가 1,500만 원을 모을 동안 친구들은 저금은커녕 1,000만 원의 카드빚만 남는다. 그렇게 2년 지내봐라. 너는 이제 3,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쯤 차를 사고 싶으면 차 한 대를 사라. 근데 정상적이라면 차를 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고 돈 불리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4, 5년만 살아봐라. 네 통장에 최소 8,000만 원 이상 꽂힌다. 이제 네 인생은 선순환의 사이클로 돌고 네는 어느새 사기 캐릭터가 돼 있을 기다. 결국은 자기 절제의 문제다.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없다면 나 자신을 가두는 수밖에 없다. 하루 12시간씩 주 6일 노동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퇴근 후면 집에 가서 자기 바쁘고 아침이면 기계적으로 일어나 일터로 향하는 것도 힘들다. 잡생각이 떠오를 틈이 없도록 자기 몸을 혹사시켜야 한다. 돈 쓸 시간이 없도록 일에 미쳐야 한다. 딱 1년만 그렇게 살면 마이너스였던 인생이 플러스로 전환된다.
사기를 당하거나 묻지마 투자, 무지성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평생 마이너스가 날 일이 없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쉽고 편한 일자리를 찾아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 쓰는 기쁨보다 모으는 기쁨이 더 커질 때까지 마이너스 발상이 플러스 발상으로 전환될 때까지 일부러 더 힘들고 더 시간에 쫓기는 일자리를 찾아 본인을 가둬야 한다. 워라벨, 소확행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원래 즐기면서 살 수만은 없다. 돈, 시간, 청춘을 즐기는 데만 사용하면 중년 이후 거짓골을 못 면한다. 지금은 나이가 어려 찾아주는 곳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회마저도 사라진다. 대체 인력이 많은 서비스업은 더 그렇다. 5년 후, 10년 후 얻을 경제적 자유와 윤택한 삶을 위해 한 살이라도 어린 오늘의 나를 가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 눈 딱 감고 나 자신을 가둔 채 핑계대지 말고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라. 그것이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 자신을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 흔히 말하듯 인생은 선택이다. 오늘의 내 선택이 내일의 나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든다. 나는 내일 행복하기 위해 항상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한다. 다른 사람들이 투두 리스트 또는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할 때 나 자신을 괴롭히는 최악의 일, 골치 아픈 일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하기 싫은 일이라는 것도 적응하면 어느덧 해볼 만한 일이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된다. 운이 좋으면 하기 싫은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기적을 만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운동이 그렇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면 어느새 하고 싶은 일만 남게 된다. 불편한 일이 줄어드니 삶이 평온해지는 것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한 단계 성장한다라는 삶의 공식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업무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다. 때로는 더는 성장할 수 없는 걸까? 라는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거나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짜릿한 성취의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혹시 요즘 인력이 자주 이탈하는가? 그렇다면 직원 관리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창업했는데 손님이 없는가?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 남다른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오픈빨이 끝났는가? 그렇다면 허수가 사라지고 진짜 내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늘 그것으로부터 얻은 좋은 무언가가 있다. 해결책을 찾고 나 자신을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